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2일 장 마감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려웠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겨워하고 있을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뭐 어제라던가 뭐 그 전 거래일에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양봉으로 이제 돌려놨다가 다시 좀 대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많이 내렸죠. 마이너스 2.16%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 분봉상의 차트를 봐도 장 마감 때까지 아무런 종가 관리 없이 좀 꾸역꾸역 누르면서 마감하는 좀 불안한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고 종목들이 지금 같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종목을 손절을 하고 끊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만 더 버티고 아니면 뭐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뭐 기술적인 포인트들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코스닥의 요런 지지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지난번 전 전점들, 아니면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뭐 2325포인트의 요런 이제 지지대, 아니면은 뭐 매물대, 이런 부분들까지 기술적으로 뚫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지금 빠지는 요인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좀 과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빠지는 그런 요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뭐 난항을 좀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1월 3일이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 증폭.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박근혜 만에 뭐 이제 개선이 되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그 기존에 나왔었던 뭐 3억 기준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되, 다만 뭐 가족 포함 이런 거 말고 개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가 뭐 대주주 양도세를 좀 점검한다, 수정한다, 다시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왔다가 그런 기대감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실망 매물들이 좀 같이 빠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제약주들이 요즘에 힘을 좀 많이 못 쓰죠. 근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장주부터 자체가 또 제약주들 위주로 코스닥이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뭐 독감 주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제 소식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붙일 수 있는 이슈들이 적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하락률이 더 강하게 나오는 좀 아쉬운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뭐 하나하나씩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제약주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온 부분들, 지수가 좀 좋지 않고 경기 부양책이 잘 안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나온 뉴스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반응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에 대한 뉴스들은 미국의 뭐 메인 기업들마다 한 번씩은 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로 인해서 뭐 관련된 연관주들이 뭐 하락을 한다던가, 뭐 단기적인 뭐 급락을 보여줬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완성된 과제가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를 또 백신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좀 공통적인 글로벌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이제 코로나 개발, 그다음에 임상 돌입, 이런 걸로 인한 이슈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들, 이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 완전 깨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장의 구간들이 끝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돌리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분위기 맞춰서 또 제약주들이 자기들 이슈 맞추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아직은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합의가 좀 나오지 않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요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뭐 발표로 인해서 악재성 멘트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연말 때까지, 내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누를 만한 요소다, 악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발표에 대한 내용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근데 이제 이게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계속 깎아내릴 그럴 만한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2번 요런 내용들인데,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감 증폭.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난 미국 대선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힐러리의 우세를 굉장히 좀 많이 점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책이라던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힐러리 쪽이 좀 유리하게 이제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2016년도 8월 11일 이때로 이제 기억을 11월 8일, 8월 11일이 아니라 11월 8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달 월요일이 껴져 있는 첫 번째 이제 화요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때로 이제 기억이 이때로 많이 급락을 했었던 이때가 이제 대선일이었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그 다음 거래일에는 증시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 대선 때까지도 뭐 많은 그 변동성들이 나왔어요. 약간 불안감들에 대한 변수들, 이런 부분들이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미 증시가 먼저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이제 그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단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구간들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미 대선까지는 11월 3일이니까 내일 금요일을 포함해서 다음 주 한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의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같이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코스닥보다는 이제 방어가 잘 됐지만, 그 당시에 뭐 11월 달에 단발적인 변수들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급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고 다시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증시 자체가 미 대선에 대한 뭐 변동성, 우려감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좀 야금야금 좀 밀려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뭐 바이든이 되던 간에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가 되던 간에 그 지금 시장에서 단발적인 변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런 우려감들이 이번에는 더 먼저 반응이 되고 이미 증시를 좀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부분들 기간이랑 가까워졌을 때 아니면 미 대선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변동성 해소 국면으로 해가지고 악재가 해소되고 여태까지 내렸던 증시들을 더 빠르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컨센서스에서도 뭐 그 변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든 간에 지금은 이제 변수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서 증시를 더 급락을 시키고 그럴 만한 요소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발적으로는 시장이 뭐 좀 압박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 안에서의 또 추가적인 압박이 나오고 하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추세들이 좀 나올 텐데, 적어도 뭐 이제 다음 주까지 지금 시장에 뭐 추가적인 낙폭이라던가 뭐 급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800포인트 아래로 아니면 장기 평선 아래로 깨는 이런 극단적인 변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좀 힘을 내면서 지금 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많은 종목들이 힘을 좀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주들이, 증권주들은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일본의 오염수로 인해서 뭐 그 돼지고기, 닭고기 아니면 뭐 수산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특징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시장이 뭐 어렵고 계속해서 급락을 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뭐 제약주들, 그다음에 5G,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반도체 IT 섹터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뭐 오늘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뭐 단타성으로 끝날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제약, 뭐 5G, 자율주행 최근에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섹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여파를 받고 시장의 영향으로 많이 이제 같이 내려왔던 종목들, 혹은 이제 종목들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악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들의 재료라던가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타이밍까지 아니면 이제 과거부터 요런 자리에서부터 종목들을, 일반적인 종목들을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선 사실 종목을 끊고 마무리를 하고 도망을 가기에는 약간 좀 늦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을 무작정 홀딩하는
급등하는 거는 좋지 않은 그런 전략이지만 이런 시장의 변수가 있을 때는 어느 때는 뭐 기다림과 인내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하고 기다려 보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당장 많이 내려와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저점을 잡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뭐 현금 보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하기, 이게 뭐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죠. 시장이 빠지기 전에 모두 현금을 회수하고 시장이 빠질 때는 관망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에는 좀 약간 불가능한 전략이죠. 이상적인 전략이고, 지금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를 하라, 뭐 익절권에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부담이 덜 되는 종목들을 찾는 거는 상관이 없겠으나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두 번째는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까지 시장의 저점을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맨 영상을 또 계속해서 좀 올려드리면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추가 매수하고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뭐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공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증권사 애널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내려왔을 때는 실적주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좀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실적주들의 주목을 하고 그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특징주들을 좀 하나씩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증권주들이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오늘 뭐 키움증권이라던가 차트 한번 볼게요. 키움증권이라던가 삼성증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국금융지주라던가 아니면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라던가 증권주들이 요즘에 분위기를 좀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0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딱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권주들을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번에 3분기 시즌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발표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소문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컨센서스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범위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전문가들의 예측은 지금 증권주들은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들, 그러니까 좀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뭐 증권주들을 좀 보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증권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또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증권주들의 배당들도 좀 많이 좀 증가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증권주들을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당일날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어제 제가 그 보여드렸던 몇 개의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실적과 펀더멘털이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증권주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뭐 이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은 힘을 못 썼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전고점을 갖다 붙이는 구간대까지 올렸었고, 지금은 뭐 하루를 내렸지만은 뭐 차트가 깨지거나 아니면 추세가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IT 섹터의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고객사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디램 가격의 하락 부분들을 상쇄할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소형 종목들,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닉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또 좋은 실적들을 발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아래쪽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도체 쪽의 섹터를 좀 주목을 해봐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뭐 완벽한 정확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이 어디까지다라는 거는 예측을 하기 힘들겠지만은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시고 파이팅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은 존버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를 또 기대하고요. 또 시장에 또 좋은 이슈들과 또 테마주들이 또 보여진다고 하면은 좋은 영상으로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멘탈 놓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항상 또 산이 높으려면은 골이 또 깊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골이 깊은 산이 또 이제 높다고 하니까 지금 뭐 지루한 시장 속에서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수익을 또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대박이 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